신금은 2023년 천간으로 개수 식신! 이민년에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가치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욱 특별한 가치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더 예쁘게 자신을 포장하려고 애쓴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세련된 화장법 배우기, S라인을 위한 몸매 다지기, 더욱 돋보이기 위한 뽕 업데이트. 그것이 외모든 능력이든 뭐든 특별함을 위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지지로는 먹거리가 풍부한 묘목 편제! 이민년에도 나쁘지 않았지만 개묘년에는 더 나쁘지 않은 신금일간의 풍부한 먹거리 시장에 뛰어드는 토끼 사냥이 시작되었다. 경금이 도끼에 비유한다면 신금은 송곳으로 비유한다. 왜? 다음을 보자. 임목 호랑이를 송곳으로 찔러봤자 경금 도끼가 있지 않은 이상 신금이 도리어 잡아먹힐 것이다. 하지만 작년에 신금일간은 참고 기다렸다. 못 먹을 줄 알면서 데이터만 수집하고 정보만 모았을 것이다. 올해를 위해 드디어 토끼 사냥감이 나타난 것이다. 송곳으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바로 넘어오는 사냥감이 딱 나타난 것이다. 작년에는 못 먹는 감 마구 찔러댔다면 올해는 먹는 감에만 찌르는 것이다. 자, UPD 행복 명리학의 묘미! 예를 들어보자. 내 이상형, 드디어 찌를 때가 왔다. 신술이 사랑하오. 찔렀을 뿐인데 바로 넘어온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금일간은 피부가 배곡 같기 때문에 찌르면 넘어올 확률이 높다. 아, 자신은 안 그렇다고요? 그럼 생일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피부만 배곡 같거나 다른 곳은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사장님, 왜 진급도 안 시켜주고 월급도 안 올려줘요? 예? 신순대리 사랑하오. 찔렀을 뿐인데 사장한테 고백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나 찌르고 다니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부장님, 사실 갑순이가 회사 돈 횡령했어요. 신순대리 사랑하오. 그렇다. 이렇게 찌르든 저렇게 찌르든 다 넘어오는 것이다. 왜? 개수식신을 달고 왔으니 본인이 먼저 고백하기 때문이다. 올해 신순이는 지지 편제가 들어와 클럽을 자주 갈 것이다. 찌르고 사랑하오. 찌르고 사랑하오. 돌리고 사랑하오. 찌르고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찌르고. 사랑하오. 여기저기 찌를 때마다 피드백이 들어오니 올해 신금일간과 같이 클럽에 가면 다 뺏긴다. 자, 그럼 올해 답은 나왔다. 신금일간은 날카로운 손가락만 있으면 된다. 그 손가락으로 길 지나가다 멋진 남성 있으면 무조건 찔러보면 된다. 그렇다면 남편한테도 한번 찔러볼까요? 남편, 에이? 뭐하는 짓이야? 저리 꺼져. 에이? 꺼져. 에? 꺼져. 님이 왜 안 통해? 에이? 빠말떼기나 받아라. 그렇다. 그렇다. 부부는 찌르면 싸움으로 번진다. 왜? 부부이기 때문이다. 역시 부부 인연은 식신이고 나발이고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국의 화와 토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재생관에서 관인상생으로 피드백되지, 없다면 찌르고 다니면 신고당할 수도 있다. 반대로 원국에 수없이 화와 토가 많다면 올해 말엔 너무 돈 쓰고 놀기만 해 녹초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분들은 한 사람의 여인을 위해 올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돈을 벌고 쓰는 현상, 즉 번만큼 자신의 즐거움에 투자하여 나가는 현상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월지 또는 지지에 어떠한 글자가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주 단편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우선 인월이나 인목이 있으면 정제에서 편제의 환경이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묵묵히 직장생활을 걸어온 환경이라면 이제는 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확실히 찌르며 다닐 겁니다. 찌르고 사랑하오! 찌르고 한다니까? 묘월이나 묘목이 있으면 편제의 환경에서 편제의 환경이 또 들어오니 지지에 근이 있다면 먹거리가 더 들어온 것이지만 신약하다면 일거리만 더 쌓이거나 애인만 더 쌓이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찌르고 댕기시면 됩니다.
신월은 가지고 있는 인성과 재성의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즉 부서 이동이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고 보다 나은 곳을 위해 이민년에 계획했던 변화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4월은 목생화가 이루어지지만 다른 일관과는 다르게 만족할 만한 목생화는 아닙니다. 정관월지기에 직장생활을 잘 해오고 있었다면 좀 더 나은 곳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무산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 직장 잘 다니면서 놀면 됩니다. 찌르며. 5월은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잘 다니시면 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놀면 됩니다. 미월은 편인의 환경에 편재의 이윤이 발생하는 형상입니다. 이때 희망퇴직을 하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이윤이 발생하기도 하고 차를 판다면 더 많은 이득이 생기는 때이죠. 그렇다면 이때 남편을 팔고 큰 이득 챙기세요. 평소에 10,000원도 안 생길 수 있는데 100,000원 정도 생길 겁니다. 신월은 겁재의 환경에 편재가 들어오니 이 또한 이윤이 발생한다는 개념이지만 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정도의 분배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어차피 원래 내 재성이 아니었기에 그냥 생기는 것이 편재입니다. 그러니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더 많은 것을 득하게 됩니다. 6월은 큰 변화를 암시합니다. 이민년에 풀리지 않던 것이 갑자기 풀리게 되면서 속이 후련한 한 해를 맞게 되는 거죠. 특히 신유일주가 대운까지 묘목대운이라면 작년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 새끼가 내 말도 안 듣고 확 바꿔볼까? 네, 거의 바꾸는 운입니다. 역시 운명은 피해가지 못하기에 받아들이고 후련하게, 후련하게. 6월이면 또한 직장을 확 바꾸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정유월 또한 남편을 안디로메다로 날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미친 결혼 생활을 해왔을까? 하면서 수월은 묘술 육합으로 내 편인이 편지에 딱 붙어서 일자리 창출 및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아주 멋집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형태로 갑니다. 해월은 해묘합으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 재성을 창출하는 현상입니다. 창업 또는 아이템 추가 및 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월은 분명 변화를 일으키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여름 이후에 추진하시면 됩니다. 축월은 딱 여름에 팔리니 걱정 마세요. 뭘 팔든 마무리를 하자면 올해 신금일가는 대체로 괜찮은 한 해가 됩니다. 신금 자체가 정관 수를 보면 자신의 기운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되는 거죠. 올해 말 정도 되면 이러한 내면을 바라보며 올해 마무리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개고생하며 나름 괜찮게 살아왔어. 나는 완성된 신금이야.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같은 애라고 이 완성된 신금을 몰라봐. 어쭈? 어리석은 세상은 나를 몰라. 무드 속에 묻혀진 나를 못 봐. 나는 알아, 나만 보여. 그토록 찬란한 나의 찬란. 우석처럼 빛을 내는 신수나, 빛나는 신수나. 난 나를 사랑해. 날 세상이 볼 수 있게 찌르고 사랑해요. 당장 두 줄로 싹 찌르고 우유 빛깔 신순이